봉준호는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다. 한국 영화사의 획을 그은 위대한 영화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거장으로 불리면서 비평과 흥행을 모두 잡고 작품 성과 대중성을 모두 챙기면서 영화예술 발전과 대중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문화예술계의 전설이다. 그리고 모범적인 사회활동과 훌륭한 성품 및 미담 등으로 국민적 존경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다. 2019년 5월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여 한국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봉준호는 1969년 9월 14일 대구 출생으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 봉상규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대학 교수이고 어머니 박소영은 소설가 구보 박태원의 둘째 딸이다. 형인 봉준수는 서울대 교수이며 누나인 봉재인은 패션 디자이너이자 국제문화협회 이사인 지식인 집안이자 예술가 집안 출신이다. 그리고 아내는 시나리오 작가로만 알려져 있는 정선영, 아들은 영화감독 봉효민이다. 봉준호는 중학교 시절 영화감독의 꿈을 품었던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있었다면 바로 아버지의 서재였다. 디자인 전공자였던 아버지의 작업실엔 수많은 관련 외국 서적들이 있었고 봉준호 감독은 아버지가 안 계실 때 몰래 들어가 책들을 보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만화는 그의 유년기를 사로잡게 된다. 그는 항상 만화를 그렸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교 시절에도 만화 그리기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으며 영화 감독이 되어서도 그는 직접 콘티를 그렸다. 유년 시절 만화와 함께 TV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AFKN에서 방영되던 할리우드 영화들은 그에게 또래보다는 좀 더 성숙한 영화적 경험을 선사했고 그는 그곳에서 샘 페킨파와 히치콕을 만났다. 그러면서 영화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었던 볼 수 없는 영화들을 열망하게 되었으며 공테이프의 TV에서 방영하는 클래식 영화를 녹화했고 중고 비디오 시장을 돌며 희귀작을 접했다.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잠실 장미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한다. 1987년 고3 시절 이전에 서울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찍부터 영화 감독을 꿈꿨으나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 영화관에 자주 가지는 못했다고 한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그는 연극영화과 대신사회학과를 선택했다. 그리고 1988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생인이 전형적인 386세대이다. 그 시기 민주화 열기가 한참 대학교 영화 동아리 활동을 오가던 그때의 지적인 분위기의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했던 봉준호 감독은 과거엔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 1990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만큼 학생 운동에 적극 참여한 듯하다. 다만 그런 와중에도 영화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서 같은 해 잠시 영화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후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당시 후임으로 마라톤의 정윤철 감독을 만나게 되었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어 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몰랐던 봉준호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었던 정윤철에게 영화 만드는 법을 간단히 배워 휴가를 나왔을 때 첫 번째 단편을 촬영했다고 한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봉준호는 친구들과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를 만들었고 1993년에 11기로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이곳에서 백색인이라는 단편 영화를 연출한다. 화이트칼라 주인공이 달동네를 헤매게 되고 우연히 잘린 손가락을 줍게 되면서 전개되는 이 영화는 거의 대사 없이 이미지와 배우의 액션으로 진행되는 실험적인 작품이었다.
1994년 지리멸렬 등의 작품으로 영화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영화 지리멸렬은 1994년 밴쿠버와 홍콩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상업영화계에 데뷔하였으나 전국 관객 10만에 그치며 흥행에서 참패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 영화를 비교적 좋게 평가했지만 소수의 관객에게만 환영받으며 일종의 컬트 영화가 되어버렸다. 이 영화로 홍콩 국제영화제 국제영화 비평가상과 뮌헨 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2003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두 번째 작품 살인의 추억으로 성공가도를 걷게 되었다. 이 작품은 평단의 호평뿐만 아니라 5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흥행에 대성공한다. 이 영화로 봉준호라는 이름을 대중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 영화는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어서 2003년 실미도와 태극기에 휘날리며 2005년 왕의 남자로 1000만 관객을 모으는 영화로 대성공을 이어가면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무조건 1000만 명 간다는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후 2006년 그의 야심작 괴물이 한국영화사상 4번째로 1000만 관객 달성에 성공함으로써 흥행 성공 감독으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게 된다. 괴물의 최종 관객 수는 1301만 9740명이다. 2009년 6월 네 번째 장편 영화인 마더를 발표하여 평단의 호평과 동시에 관객 무리의 성공, 300만 이상의 관객 동원에 성공했고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그러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사를 받았던 기존 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어느 정도 호의적이지만 약간 엇갈리는 면도 있으며 각종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평점도 역대 봉준호 작품 중에서 가장 낮다. 2013년 8월 프랑스의 SF 만화를 원작으로 한 설국열차를 개봉했다. 이 영화는 봉준호의 헐리우드 진출작으로 오해받기도 하나 실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합작 영화로서 CJ와 E&M에서 제작비 430억 원 전액을 부담했으며 제작자는 영화감독 박찬욱이다. 설국열차는 최종 관객수는 934만 2506명으로 900만 대의 관객 동원 영화가 되었다. 또한 영화 개봉 이전에 167개국에 사전 판매를 한 덕분에 제작비의 절반을 회수해서 손익분기점은 640만 관객으로 낮추어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다. 2017년 넷플릭스 영화 옥자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며 전세계 190개국을 통해 공개했고 그해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국제비평가연맹상과 디렉터스 컷 시상식 감독상, 국제환경미디어협회상 작품상 수상, PETA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쳤다. 그의 영화는 장르의 전형성을 살짝 비틀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방식으로 장르적 재미를 추구하는 대다수 일반 관객, 진지한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지식인층, 관습 파괴를 원하는 영화광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데 성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봉준호 감독은 2019년 영화 기생충을 통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의 영화 역사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한국 영화 최초로 수상받은 쾌거로 한국의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봉준호 감독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한국의 영화인들, 더 나아가 영화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의 영광이기에 이번 수상을 열렬히 축하한다. 지금까지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삶과 그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